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음, 안부를 묻는 게 어색하네요. 그죠? 우리 잘 못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또 좋아요. 네, 코로나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또 우리 매생이 클럽 친구들이랑도 아주 뜻깊은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네, 저 스스로도 정말 코로나 덕분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우리 초등 친구들 교실에서 발표하는 모습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발표. 네, 어머님들 발표 잘 하시나요? 네.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발표를 못하는, 아주 아주 못하는 발표를 누가 하라고 시키면, 선생님께서 시키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발표를 잘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초등 내내. 예, 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그랬고 대학교 때도 저희는 이제 교대다 보니까 교육대학교에서는 발표 수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실제 수업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앞에 나와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발표 수업이 정말 많았는데요. 뭐 그때까지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금도 뭐 강연할 때 떨 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고요. 못해도 괜찮죠? 근데 잘하면 좋죠. 발표는 그쵸?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해도 돼요 라고 말하지만 저도 제 자식들이 발표 잘했으면 좋겠어요. 교실 속의 모습을 먼저 좀 볼게요. 네. 발표 거의 매 시간 발표를 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거의 발표는 매 시간마다 발표라는 활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발표하는 활동은 한정적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발표를 하는 친구들은 반 전체가 아니에요. 반 전체가 모두 다 돌아가며 발표를 한 번씩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진도를 안 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진도에 이제, 쫓아가느라고 발표를 모든 친구들이 충분히 하지는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네, 잘하고 즐겨하는 친구들이 일단은 발표를 많이 하는 환경이고요. 그렇게 이제 원하는 친구들이 하지 않고 누구 해보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에 이제 조금 더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발표를 한 번씩 하고 오기는 사실 좀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발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떠냐면, 네, 발표해볼 사람 하면요, 문제가 뭔지 듣지도 않고 바로 손부터 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발표하는 게. 이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돼요. 이 친구들은 그냥 발표할 기회만 찾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무조건 손 들고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거침없이 말을 하면서 막 친구들을 웃겨주기도 하고 정답을 정말 거침없이 말하기도 하고 엉뚱한 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껏 시켰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기도 해요. 이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친구들 아시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혹은 뭐 레크레이션 지도자, 사회자 어디 가서도 막 분위기를 띄우고 자신감 넘치는 친구들이죠. 자신감이 이렇게 말하는 자신감, 다른 친구들의 시선을 받는 자신감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 이런 아들을, 이런 딸을 가지면 정말 좋겠죠. 그쵸? 네, 속이 아주 시원하겠죠. 많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없어요. 아마 집에 잘 없으실 거예요. 이런 친구들, 우리 연예인처럼 그렇게 어디서나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많지 않잖아요. 그 비율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성향을 두 분 다 완전 진짜 완전 어디 가서든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성향이 아닌데 아이가 네, 그런 아이이기를 바라면 사실 이거는 좀 안 되지 않나요? 네, 돈을 안 넣고 자판기에서 막 커피를 뽑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쵸? 근데 또 이렇게 좀 그런 발표를 많이 못 하셨던 부모님들일수록 어떠냐면 내가 그렇게 못했던 게 아쉬운 마음에 또 나의 그런 모습을 닮은 것 같은 생각에 내 아이는 발표를 잘했으면 좋겠고 자신감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웅변학원이 있었죠. 웅변학원에 가서 막 웅변 연습을 하고 좀 커서는 요새는 뭐 스피치 그런 수업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내성적이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을 이제 발표 연습을 시키는데요. 네, 아이들에 따라서는 발표를 그렇게 해서 조금 실력이 어느 정도 발표력이 향상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친구들은요, 일단 성향대로 간다는 거, 그걸 좀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발표를 잘 못하는 친구들, 발표를 즐기지 않고 발표를 할 때 막 두근두근하고 떨리는 친구들은요, 부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막 그거 가지고 구박하지 않으셔도, 잔소리하지 않으셔도 본인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그 사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나도 되게 발표 자신 있게 하고 싶고, 발표하는 친구 부럽고, 발표해서 칭찬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이 차마 안 올라가고 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아지는 친구들은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 그 성향이 굉장히 많이 파격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 아이한테 너는 왜 발표를 안 하냐? 너는 왜 발표를 누구는 잘하던데 누구는 너는 왜 안 해?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발표했어 막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있죠. 그리고 학교 갈 때 애 뒤통수에다 대고 발표 많이 하고 와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발표는요, 잘하면 좋아요. 근데 못한다고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그거랑 연결되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발표는 그냥 발표예요. 네, 줄넘기 시간에 줄넘기 잘하는 아이가 있듯이 발표 잘하는 아이가 있고 리코더 잘 부는 친구가 있듯이 발표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강점이 그렇게 많은데, 잘하는 게 많은데, 발표가 좀 부족하다? 왜 자꾸 그거만 초점을 맞추세요? 그거는 좀, 네, 그거까지, 네, 좀 포기하셔도 돼요.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 학교 공부 무리 없이 잘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발표를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는 거고,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네, 정말로 부족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의지의 힘으로 어떤 계기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한 후에 놀랍도록 멋진 훌륭한 연설가가 되는 케이스도 정말 많거든요. 엄마만 마음을 다스리면 돼요, 발표는. 네. 특히 창간 수업 가셨을 때, 공개 수업 가셨을 때, 발표 잘 하지 못하고 더 잘하는 아이 친구를 보고요. 엄마가 비교하고 속상해 하지만 않으면 모든 건 다 평화로워요. 근데, 그 평화가 깨지는 게 바로 엄마의 욕심이죠. 엄마가 딱 봤는데, 되게 잘하는 애를 발견했고, 우리 애가 목소리가 작거나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급속하게 냉각되기 시작을 하죠. 네, 거기서 엄마만 마음을 딱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엄마였고요. 제가 저희 반에 공개 수업을 할 때, 네,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연차가 쌓이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요. 엄마들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경력이 어릴 때는 제가 긴장돼서 엄마들이 오셔서 수업을 보시니까 긴장이 돼서요. 막 어떻게 수업이 지나갔나도 모르겠더니 이제 나중에는 엄마들 막 이렇게 눈화장하고 오신 것도 보이고 아주 웃겼어요. 그래서 저 엄마 드라이하고 오셨네 하면서 막 이제 제 스스로 좀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 보니까 아이가 발표를 잘하고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좀 두드러지고 하는 엄마는요. 정말 입이 막 너무 만족스러우시고 당연하죠. 근데 아이가 발표를 하고 앉았는데 그 발표 내용이 좀 시원찮았던 아이, 엄마 욕심에 차지 않았던 엄마들은요, 벌써 표정이 싹 굳어지시고, 끝나고 아이를 만나는데 이 감정을 다 이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아이랑 다시 만나다 보니까 아이도 알아요. 자기 발표가 부족했다는 거 잘 알죠. 아이들은요, 잘하는 친구들을 교실에서 많이 봐요. 줄넘기 잘하는 애, 발표 잘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 맨날 100점 맞는 애, 선생님 칭찬 많이 받는 애, 다 보고 있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그런 마음. 더구나 엄마가 오셨는데 나는 오늘 더 잘하고 싶었는데 오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굉장히 위축돼 있는 마음이 있는데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너는 발표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해 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속상했고 가장 보이기 싫었던 모습을 엄마가 딱 들춰내는 순간 네, 그게 이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 엄마가 공개 수업에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고학년이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발표를 하려고 노력한 것만으로도 엄마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하지 않으면요, 육아에서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육아의 행복은 내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발견. 막 구석구석 보물이 숨겨 있는데요. 보물찾기 할 때 내가 가서 찾아야 내 보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 모습도 그래요.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 몸에 막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엄마가 그걸 찾으면 엄마 거가 되고요. 엄마의 행복이 되는 거고요. 그걸 못 찾고 그냥 가만히 서서 내 눈에 보이는 지적사항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잔소리할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 보물은 찾아지지 않고요. 보물은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거예요. 그 보물을 부모 말고 엄마 말고 아빠 말고 누가 꺼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꺼내요. 담임 선생님이 가끔 하나 발견하시는 경우 있어요. 아주 가끔. 대부분은 부모님이 찾으셔야 돼요. 그 보물은. 보물찾기 중이다 생각하고 우리 아이의 강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 정말 희망적인 사실은요. 아이의 그 발표, 지금의 그런 발표, 자신감, 이런 부분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거예요. 점점. 발표를 못했던 친구들은요, 한 번, 두 번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좀 점점 더 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고요. 잘했던 친구들은 그냥 계속 쭉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이 되면요, 발표를 못해서 막 굉장히 수줍어하고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발표 때문에 아이 스스로가 발표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리고 엄마도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조금 이렇게 좀 안타까우신 경우에는요, 제가 한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집에서 날마다 소리내서 책을 읽는 연습을 해주세요. 책을 소리내서 읽을 때 적당히 큰 목소리로 적당한 빠르기로 틀리지 않고 줄줄줄 읽어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발표가, 교실에서의 발표가 크게 그 톤이나 느낌이 다르지가 않아요. 매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읽거나 웅얼웅얼웅얼웅얼 작게 속삭이면서 책을 읽었던 친구들은 내가 큰 목소리를 내고 친구들이 들을 만한 목소리, 그 발음과 빠르기로 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 아이가 발표는 아니지만 발표랑 가장 비슷한 종류, 음독이라고 해요. 음독을 매일매일 하면 좋아요. 요즘 또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쵸? 시간 부자들이잖아요, 우리. 그러면 소리 내서 한 번씩은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목이 아프고 다음날 하기 싫어지거든요. 습관을 만들려면 한 줄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줄만 쓰고 한 줄만 읽으라고. 읽고 쓰는 습관을 만들려면 그 정도로 아주 조금이라도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아이가 흔쾌히 읽을 수 있는 정도, 이거는 아이 수준이나 나이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목청이 좋고 재미있어서 막 10분씩도 읽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직 습관이 안 돼 있어서 1분만 읽어도 목 아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괜찮아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날마다 소리내서 한쪽이나 아니면 1분 정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해야 되나요? 네, 저도 이야기할게요. 네. 어, 그렇게 해서 근데 할 때 작게 하지 마시고요. 배에 딱 힘을 주고 좀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거. 책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을 때. 그 느낌을 살려서 나중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목소리와 그 톤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하실 때 또 막 아이한테 그래서 나중에 발표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굳이 내 발표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주지는 마세요. 아이들이 자기도 잘하고 싶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날마다 그 교실에 모여서 날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집에 이제 엄마들 집이나 회사에서 있지만 매일매일 같은 장소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옆집 아줌마 머리 어디 가서 했을까? 저 아줌마는 백 저거 어디 건데 얼만데 하면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교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못해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계속, 네,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지금 발표 못한다고 해서 너가 앞으로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언젠가는 너도 멋진 모습으로 발표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건강하게 엄마의 딸로, 엄마의 아들로 살아줘서 엄마는 그냥 고마워. 감사해. 네. 그런 응원과 인정과 지지의 말을 해주세요. 발표하고 와 이렇게 말할 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은 자신감을 바닥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쌓아 올려서 비로소 한번 발표할 손을 들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발표까지 완벽하게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요.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굳이 지금 네, 그것 때문에 막 속 끓이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의 강점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네.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조금 더 힘냅시다. 저도 힘낼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